그리고 이 해적들은 오경이랑 싸우다가 숨이 차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오경이 발목을 잡고 밑으로 끌어내려요. 오경이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오경에게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경의 폐 안에는 중국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 엄청난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을 좋아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 오경 아저씨가 어떻게 군대에서 잘리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의외로 배경은 아프리카. 나는 이 전랑2의 무대가 아프리카라고 해서 뭐 씨발 생뚱맞게 보면 아프리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래저래 조금 들어보니까 중국이 현재가 아니고 좀 전부터 10년 이상 전부터 아프리카 쪽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뭐 우리가 이래저래 비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기술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3세계에서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땅을 개간한다든지 뭐 어떤 공장 같은 걸 지어서 인프라를 뭐 이렇게 만들어 간다든지 할 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제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좀 설비 같은 걸 좀 잘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제3세계 중에서도 아프리카 쪽에다가 힘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뭐 1대1로 사업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다가 좀 힘을 많이 주고 있다. 요걸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가 무대고 컨테이너 박스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실은 거대한 선박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요, 조그만한 보트 2대가 와가지고 와리가리를 치면서 세와 세와 막 소리를 지릅니다. 흑형들이에요. 그 유명한 아프리카 해적이죠. 근데 해봤자 엄청 작은 보트일 뿐이잖아. 구명보트 수준이에요. 그리고 멈추라고 협박받고 있는 배는 엄청나게 큰 배고, 그래서 이게 뭐 성립이 되나 했는데 배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물을 안으로 넣어서 프로펠러를 잠기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 구명보트 같은 새끼들이 와서 그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서 총으로 협박해서 이제 원하는 걸 얻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아프리카 해적들은 오늘 운이 좀 없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게도 이 배에는 오경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경은 중국 특수부대 전랑 출신이죠. 해적들이 배를 빼앗으려고 하자 오경이 일단 배 위에서 한 따까리 해서 해치우고 난데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현재 바다 속입니다. 수영을 해요. 보트 2대가 이 배를 납치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보트 밑에 가서 보트를 흔듭니다. 쇼미나 쇼미나. 위에 타고 있던 해적들이 뭐야 하더니 바다에 빠져버리고요. 바다에 빠진 해적들을 오경이 물속에서 해치우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지금 벌써 2명 해치웠고요. 3명이 한꺼번에 또 들어와서 칼로 오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칼 들었지만 의미 없죠. 전부 다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해적들은 오경이랑 싸우다가 숨이 차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오경이 발목을 잡고 밑으로 끌어내려요. 오경이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오경에게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경의 폐 안에는 중국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 엄청난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해적들이 숨이 너무 차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지만 오경은 현재 한 7분째 바닷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적들을 해치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적들이 작살 같은 걸 좀 쏘고 있었는데 작살 그 줄 있잖아요. 그 줄을 해적들을 뭐 한 명은 손목, 뭐 한 명은 발목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해적 한 7명 정도를 약간 해적 꼬치로 무슨 조기구이 같이 뭐 굴비 다발 같이 해적 꼬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해적 7명 전원 검거. 역시 우리 오경은 굉장해요. 그냥 이거 뭐 이런 일들이 숨쉬듯이 일어날 거니까 뭐 지금 뭐 너무 안 놀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세 발의 피입니다. 방금은 현재 오경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오경이 왜 군대에서 잘리게 됐는지 몇 달 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쯤에 한 1년쯤 전에 오경은 전랑1 바로 직후인 시점입니다. 전랑1에서 정만식 배우 닮은 그 분대장이 사망했잖아요. 그 분대장 가족이 좀 위험에 처했습니다. 깡패들이 와서
집을 강제로 철거를 하는, 뭐 우리나라도 이런 거 옛날에 좀 있었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깡패 새끼들이 나오라고 이 새끼야 하면서 안 나오니까 포크레인으로 갔다가 그냥 사람 있는데 그냥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오경이 호다다닥 뛰어와가지고 포크레인을 탁 정지시킵니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니 누구야? 들은 척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 너 같은 새끼들이랑 말을 섞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개무시하고 전랑 4명 정도가 딱 와가지고 정만식의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한테 딱 가서 멸공! 무슨 일이세요? 스미마생 되시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미마생 되시다! 중국이 내가 봤을 때 그 누구보다 미국을 존경해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뭐 전쟁이나 전투 같은 걸 치르다가 돌아가시는 군인이 생기면 그 유해라도 그 시신이라도 반드시 이렇게 데려와서 가족에게 돌려주는 거를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그게 있기 때문에 또 미군들이 또 자부심 느끼면서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조폭 대장이 와서 니 뭐야 이 새끼야, 대가리 빵꾸나고 싶어? 하면서 총을 여기에다가 탁 겨누는데 오경은 이제야 처음으로 눈길을 한번 줍니다. 맞아, 너 진짜 뒤지고 싶냐? 조폭 대장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조폭 대장이 밑에 이제 철거 용역들한테, 철거 용역은 대충 한 60명 정도 되고요, 60명한테 죽여! 명령을 내렸지만 전랑 특수부대 한 명의 전투력은 약 1만 명과 같습니다. 만인지적 전랑 요원. 그래서 전랑 요원 4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대충 4만 명 정도를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럼 조직폭력배 나부랭이 60명 정도는 뭐 한 3초 컷이죠. 실제로 5초 만에 조폭 60명이 쓰러집니다. 무림지조님. 근데 이때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이 출동을 해요. 오경이 아까 조직폭력배 대장 거 총을 뺏었었거든. 총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겨누고 있지는 않고 그냥 들고 있는데 총 내려놔! 조폭 대장 새끼가 아파 뒤지겠는데 일어나가지고 너 잘됐다 이 새끼야, 너 잘됐다 이 새끼야, 경찰 왔다 이 개새끼야, 나는 관시 주고 나오면 그만이야 이 개새끼야, 그리고 넌 어차피 군대 복귀할 거 아니야, 너 딱 보니까 특수부대네, 특수부대 출퇴근 못하죠? 부대에 있어야 되죠? 너가 이 마을을 떠나면 나는 이 마을 사람들을 지옥에 몰아 넣을 거야. 너 때문에 이 사람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개새끼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오경이 화가 납니다. 근데 경찰도 있고 총으로 얘를 쏠 수는 없잖아요. 패 죽이고 싶은데 경찰들이 보라는 듯이 총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초강력 발차기로 조폭 대장을 살해해버립니다. 발차기 맞고 죽었어요. 그렇게 오경은 군대 강제 전역을 당하고 불명예 전역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랑 대장 있었잖아요. 그 부대장 엄청 높은 아저씨. 그 높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기 있던 이제 그 뭐 계급장 있잖아. 계급장을 이렇게 떼. 오마이와 이제 군인자 나이 데스. 오경이 이제 마지막으로 멸공! 경례를 하니까 부대장 아저씨가 손으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경례하지 마라. 그러게 왜 사람을 죽이나? 우리 그래도 군인이잖아요.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 눈물이 막 거의 흘리기 직전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니까 하고 돌아가는데 이제 뻥 안 치고 고개를 확 돌리는데 눈물이 이렇게 발사돼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야. 너네 영화 봐봐. 이게 초반에 10분 55초 지점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에서 겁나 빠르게 좌양좌를 하는데 눈물이 발사가 돼. 이거는 CG도 아니에요. 진짜 리얼이야. 이 오경의 눈물 연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뭐 이병헌 눈물 연기 하면은 눈물을 머금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순간에 떨어뜨릴 수 있다. 두 눈 중에 한쪽 눈만 눈물 흘릴 수 있다. 이런 눈물 스킬들이 있어요. 유명한 스킬들이. 오경은 눈물 발사 스킬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감옥 안에서 전랑 원의 여자 주인공, 하지만 이 오경보다 훨씬 직급이 높았던 그 여자 있죠. 그 여자가 감옥에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사인했어. 놓고 갈게. 우리나라였으면은 이혼 서류잖아. 남편 감옥 들어가면 뭐 이혼해야죠. 뭐 이해합니다. 근데 오히려 혼인신고서를, 결혼 아직 안 했는데 내가 널 기다린다는 믿음을 줄게 하면서 혼인신고서를 놓고 가는데 오경이가 너무 미안해서 사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몇 달 뒤 비보가 전달됩니다. 네 여자친구 죽었어. 오경의 여자친구는 국경지대에 배치가 됐는데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속에서 꺼낸 총알을 오경에게 전달해주며 특별한 표식이 있는 총알이더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오경은 분노에 사로잡히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배를 타러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중국 내에서 이 총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총알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총알이 약간 문신 새겨진 것처럼. 그걸 이제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데,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무역선을 타고 다니면 어느 나라에서 1, 2주씩 기다릴 때마다 그걸 조사하러 다닌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아프리카에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잘 지냅니다. 해적들을 소탕하고 나서 이제 항구에 들어서고요. 항구에서 내려서 그 배에다가 오경도 좀 개인적으로 보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역선 선원이면 그 무역선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텐데, 오경이는 이제 좀 부업 삼아서 중국에서 과자랑 술 같은 걸 좀 떼다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좀 납품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 한두 번 한 게 아닌지 오경이가 내리니까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몰려와서 차이니즈 알코올, 차이니즈 알코올, 차이니즈 위스키 막 소리를 질러. 오경이가 가방을 탁 여니까 중국 빼갈이 들어있어요. 빼갈 한 병 탁 주니까 중국 술. 이 중국 술의 위대함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요. 오경은 그렇게 뭐 소일거리도 하면서 일도 하고 복수도 하고 뭐 알바도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 중에 한 명이 오경을 좀 안 이꼽게 봤어요. 너무 좀 잘 나가고 인기가 많으니까. 현실에서도 사실 중국인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좀 샘을 많이 내잖아요. 영화에서도 현실 반영을 그대로 해서 오경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여기 골목대장 같은 흑인 친구 한 명이 오경한테 술 배틀 신청을 합니다. 둘이서 이제 맥주 뭐 10컵 정도를 빨리 마시기를 하고요. 승부가 잘 안 나니까 오경이가 갑자기 진짜 술로 승부하자 라면서 이제 본인이 갖고 온 빼갈 알코올 도수 70도짜리를 딱 꺼내. 흑형이 그걸 보고 참나 해보자.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말려. 하지마, 이거 중국 술이야. 그게 뭐? 중국 술은 너무 강해서 중국인이 아닌 사람이 먹긴 힘들어. 얘가 긁혔어요. 얘도 아프리카 애국심이 강한 애야.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 하고 이제 둘이 빼갈 한 병씩을 들고 병나발을 불지만 당연히 중국인인 오경은 빼갈을 원샷을 때려버리고요. 이 아프리카 사람은 두세 모금 정도 마시고 김이 인정한다 라고 패배를 받아들입니다. 그 누구도 중국인만큼 강하지 못하죠. 오경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죽은 여자친구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고요. 총알을 쳐다보며 복수를 또 다짐합니다. 또 이제 배에서 자기가 몰래 이렇게 보부해온 물건을 가지고, 주로 중국 술입니다. 중국 술을 가지고 아프리카 조그만한 동네 마트 같은 데 가서 납품을 하는데, 여기 사장이 중국인이야. 술을 한 박스를 딱 놓으니까 돈을 줍니다. 근데 뭐야, $300 부족한데요? 네, 같은 중국 동포끼리 이러지 맙시다. 중국 동포? 나 작년 10월 3일 2시 이후로 중국인 아니야. 외국에서는 자국민을 조심해야 하죠. 오경이 눈탱이를 좀 맞습니다. 그리고 총알을 또 보여주면서 혹시 이 총알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없는데? 처음 보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해변에 가서 아프리카 친구들하고 이제 축구를 좀 즐기는데, 오경이 또 축구도 너무 잘해요. 참고로 이제 이 영화에서 오경은 많은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조우련 선생님보다 더 수영을 잘하고 잠수 능력이 탁월하고요. 보트 운전도 잘하고 저격도 잘하고 권총이나 소총 등 다양한 무기를 섭렵했고 바주카포도 잘 쏘고요. 나중에 탱크 운전도 하고요. 뭐 레펠 같은 것도 뭐 당연히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여자도 잘 꼬시고 아마 야스도 잘할 거예요. 너무너무 다 잘해. 그러다 보니까 오경도 배우가 좀 키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누가 너무 생각나는 거야. 누구지? 탐 크루즈. 기본적으로 오경 캐릭터는 탐 크루즈를 좀 파쿠리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몸이 좀 작고 민첩하고 날래고 잘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오경 배우를 진짜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니까, 최고 잘하니까 일단 짱이라고 해주고 싶어요. 톰 크루즈랑 닮았으니까 짱 크루즈. 전랑2 히로인인 오경 배우를 저는 짱 크루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탐 크루즈, 중국의 최고 탐 크루즈.
어쨌든 해변에서 축구를 하기 시작하고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우월한 피지컬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죠. 참고로 적벽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축구가 사실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를 시전합니다. 축구를 감히 코쟁이들, 잉글랜드 놈들이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기원전부터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돼지 오줌볼을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축구를 했었고 겁나 잘했다. 요게 이제 적벽대전에 나와요. 아무래도 중국이 축구 종주국이다 보니까 축구를 매우 잘하죠. 그래서 거의 메시 같은 수준으로 축구를 해서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함? 지금은 축구를 잘하는 중국인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적벽대전에서 얘기입니다. 적벽대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적벽대전에서 위나라의 100만 대군, 총나라의 뭐 약 한 10만? 오나라의 한 20만 정도가 싸워서 거기서 한 7, 8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대가 끊긴 겁니다. 원래 존나 잘하는 유전자였어. 그래서 이제 축구를 너무 잘해서 해변에서 저기 바베큐를 얻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우당탕탕 다다다다다다 아프리카 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국군, 정규군과 뭐 게릴라군 혹은 반란군들하고 내전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오경이가 해변에서 축구를 하다가 친하게 지내는 아프리카 꼬맹이 한 명을 구해서 아까 그 마트까지 도망을 치는데 이 마트 안까지 반란군들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아무리 영화상이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내전을 하는데 국민들이, 시민들이 있건 말던 전투를 치른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심한 일이잖아.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냥 대놓고 민간인 학살을 저지릅니다. 이제 약간 조조의 서주대학처럼 조조가 이제 전쟁을 치르다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 민간인들의 피해도 있지만 웬만하면 백성들의 피해는 많이 안 주려고 노력은 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조가 이게 뭐 백성인지 뭐 군인인지 뭐 옷을 갈아입은 뭐 첩자인지 뭔지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조조가 서주 쳐들어갔을 때 이제 대학을 저질러서 평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듯이 여기 아프리카 내전에서도 시민들을 학살하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잘못 걸렸죠. 오경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트 안에서 반란군을 뭐 6탄전 플러스 총격전 플러스 뭐 공중전 뭐 플러스 뭐 잠수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10여 명 정도를 개패듯이 패 죽입니다. 오경을 이길 수 없자 바주카포를 터뜨려 버렸거든요. 오경이 날아가지만 다행히 오경은 쉴드만 깎였고 HP는 깎이지 않았습니다. 쉴드는 2초에 1씩 회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마트에 민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겨누고 있습니다. 오경이가 얘기합니다. 중국 대사관으로 피합시다. 마트 사장님은 나는 중국인이라 상관없는데 얘들은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프리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오경이 얘기합니다. 중국 대사관이라면 모두를 품어줄 거야. 그래서 오경이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 대사관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당연히 수많은 반란군을 만나게 되고요. 이 반란군 화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 뭐 자동 소총 가지고 있고요. 여기 뭐 이거 뭐라 그러더라? 뭐 아무튼 뭐 대공포도 가지고 있고 뭐 바주카도 RPG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따발총에 뭐 난리가 납니다. 엄청 화력이 뒤져요 진짜. 나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보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이게 돈을 꽤 많이 썼나 봐. 막 차도 터뜨리고 건물 부시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무튼 막 따발총, 기관총을 가지고 오경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경이 너무 빨라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빨라. 거기에다가 오경은 잠깐 시노비 기술도 익힌 적이 있거든요. 참고로 시노비도 중국에서 온 겁니다. 일본이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일본 닌자 종주국이 사실 중국이에요. 오경도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닌자 기술을 익혀서 일단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해서 사람들이 총으로 맞추기가 좀 어렵고요. 건물 내에서 탱크가 포를 쏘는데 그 포를 피해서 유리창을 깨고 3층에서 뛰어내렸고요.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는 거는 사실 뭐 톰 크루즈 같은 미국 히어로나 매너 맥스 맹처럼 영국 히어로나 다 할 줄 알죠. 근데 오경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유리창을 깨고 3층에서 뛰어내리면서 공중에서 유리 파편들 있죠. 파편들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을 뿌려서 게릴라 군들을 죽여요. 이런 오경의 이 짱크루즈의 대단한 활약을 보고 반란군은 오줌을 지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 새끼를 잡으려면 바주카밖에 없다. 그래서 바주카를 쏩니다. 바주카가 날라오고 있어요.
이건 오경도 좀 놀랐어. 왜냐면 약간 가까스로 피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총알이 있으면 확 숙여서 피하는 게 아니고 총알이 오면 살짝 피해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폭탄은 터지잖아. 폭탄은 터지니까 약간 애매한겨. 근데 옆을 보니까 침대 매트리스가 있었어요. 겉 껍데기는 없고 매트리스 스프링만 있는. 오경이 그걸 보고 매트리스 스프링을 앞으로 가져와서 방어를 해내고 바주카 미사일이 와서 그 매트리스 스프링에 걸려서, 하지만 얘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는 힘이 있죠. 그래서 씩 하고 오경은 이걸 버티고 이 상태로 스프링을 던져서 바주카포 폭탄도 피하게 됩니다. 오경은 전랑 1대보다 제가 봤을 때 전투력이 40배 정도 강해졌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인간은 바주카포가 날라오면 뻥! 깨입니다. 이게 크니까 총알보다 느려 보이는 거지. 뭐 물론 총알보다는 느리겠지만 크니까 느려 보이는 거지. 바주카포도 존나 빨라요. 미사일도. 우리는 날라오는 걸 보면 킥! 이건데 오경은 바주카포가 날라오는 시간에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매트리스가 있네. 잡고 방어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민첩성이 있어요. 대박이긴 하다. 어쨌든 오경의 활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에 올라타서, 인원이 좀 많이 탔습니다. 한 40인승인데 한 100명이 탔어요.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탱크가 포를 쏴서 약 100명이 탑승해 있던 버스를 폭발시켜버립니다. 아비규환, 지옥 그 자체입니다. 여기저기 막 팔다리 떨어져 있고 뭐 죽은 사람이 막 수십 명이고 난리가 납니다. 산 사람들을 좀 이끌고 도망을 치다가 정규군을 만났습니다. 정규군들이 너네 뭐야? 오경이 단 한마디로 제압해버립니다. I'm Chinese. 국군들이 바로 총기를 실례했습니다. 지나가시죠. 그래서 지나가게 되고요. 잠깐 국군 대 반란군의 싸움이 일어나지만 반란군이 화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점점 밀리고 있고 오경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저렇게 화력이 좋은 반란군들을 내가 제압해야겠다 라면서 뒷주머니에서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날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있는 그 조그만한 손칼 있죠. 10cm 정도 되는 그걸 꺼냅니다.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맨손 오경도 수십 명의 반란군을 해치웠는데 단도를 들고 있는 오경이라 반란군 한 5,000명 정도는 해치울 수 있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군인들이 한 20명 정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버더더더더더 나와서 총기를 차착착착착착 반란군한테 겨눕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반란군들은 상대가 군인이건 일반인이건 뭐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다 쏴 죽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중국 대사관 앞까지 왔어요. 지금 자기들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군인들입니다. 안에서 대사관이 직접 나와서 반란군한테 얘기합니다. 이곳은 중국 대사관이요. 소란을 피우지 마시오. 한 반란군이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대장, 부대장, 부부대장들이 다메다요. 스토프. 총 내려. 중국인을 공격해서는 안 돼. 웬입니까 대장? 아가리락차! 절대로 중국인을 공격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키도록. 철수. 전원 철수합니다. 정말 위대하군요. 진짜 국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대사관에 자랑스럽게 꽂혀있는 오성홍기가 찬란하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중국의 군함들이 바다를 가로질러서 달리는 장면들을 막 보여줍니다. 당연히 항공모함도 있고요. 중국이 항공모함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항공모함하고 그 옆에 이제 보디가드들하고 막 전투기하고 막 이런 게 막 나와. 존나 뜬금없습니다. 제가 이걸 아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근데 저 배들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제가 답변해 줬습니다. 있는 거 알려주려고.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중국 영화를 보실 때 갑자기 뜬금없이 TV가 나온다. 뜬금없이 휴대폰이 나온다. 뜬금없이 전투기가 나온다. 뜬금없이 탱크가 나온다. 뜬금없이 항공모함이 나온다.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중국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의 PPL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유튜브의 중간 광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총 4회 정도 중국 군사력에 대한 중간 광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중간 광고고요. 그래서 약 10초간 중국의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을 지키는 전투 함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네요. 네, 갑자기 열병식 같은 게 나옵니다. 뭐 의미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중간 광고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러면 여기서 느닷없이 중국 군함을 선전한다 치죠. 그러면 영화 제작팀에서 찍은
화면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근데 영화가 나오다가 갑자기 중국 선전이 나올 때 색깔이라든지 화질의 차이가 심해요. 색감도 다르고 화질 차이도 심지어 좀 있고 카메라 무빙도 좀 달라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영화를 다 찍어놨고 아마 그 후에 중국 정부로부터 중간중간에 삽입할 광고 장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중간에 삽입을 하다 보니 자기들이 찍은 게 아니다 보니 화면의 톤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런 건 좀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국가 같은 거 만들 때 중간중간에 막 전투기 날아가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거를 떼어서 넣은 것 같아요. 이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지대까지 피신을 하게 되고요. 내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아프리카 해를 지키고 있던 중국 군함들도 듣게 됩니다. 세계의 경찰인 중국군, 중국 해군은 아프리카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참아두고 보지 못하고요. 군함 몇 척을 내전 지역으로 배치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40번 정도 생각했는데 중국은 미국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하는 건 다 때려쳐 박아놨습니다. 미국도 뭐 80년대에서 90년대 정도에 좀 국뽕이 좀 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끝나면서 뭐 소련, 러시아 잘못되고 미국이 패권을 잡고 유럽이 따라올 수 없고 중국은 그때 이제 후진국이었고 일황인 상태에서 전 세계 평화를 자신들이 유지한다. 우리 국방비 1000조 쓴다. 천조국이야 이러면서 뭐 람보 아저씨가 나와서 뭐 베트남 가서 세계 평화를 지킨다든지 뭐 아프리카 가서 세계 평화를 지킨다든지 남미에 가서 세계 평화를 지킨다든지 러시아에 가서 세계 평화를 지킨다든지 전 세계 평화는 미국이 다 지켰어. 80년대 90년대 미국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정말로 세계의 경찰을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그런 영화를 만들었지만 중국은 아이덴티파이 작전으로 일단 영화로 먼저 세계의 경찰을 보여주고 앞으로 실제 현실에서도 세계 경찰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어쨌든 중국 해군이 아프리카에 상륙을 했고요. 여기 중국 대사관하고도 만나고 중국 대사관이 이 해군 이 현장 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람들을 구해줘야 한다. 근데 해군 대장이 조금 아쉬운 대답을 합니다. 저희도 당장 안으로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싶지만 현재 세계 정세상 분쟁 지역으로 들어가서 참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 대사관이 여기 아프리카 무슨 나라인지가 안 나와서 제가 그냥 계속 아프리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리 중국은 당신들 나라에 엄청 큰 도움을 줬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중국 동포들을 구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진 선생을 좀 구출하고 싶다. 진 선생 있는 데까지 우리가 좀 들어가도 되겠냐? 대답 좀 해달라. 고멘나사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아니 감히 중국의 부탁을 거절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안에 대통령 앞에는 반란군의 수장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대통령은 살해당합니다. 이제 어쨌든 오경이 구해준 사람들은 중국 군함을 탔습니다. 이대로 이제 일단 중국으로 데려다 줄 생각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경이 많이 아끼던 이 아프리카 소년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그 소년이 갑자기 차이나라고 크게 써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국은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아직 여기 있어요. 엄마를 놓고 나만 중국이라는 천국으로 갈 수는 없어. 엄마를 두고 나만 중국이라는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같이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효자라서. 중국은 또 효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경이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I will promise you. 내가 반드시 너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게. I will your mom happy. 뭐 대충 너희 엄마 구해올게 이런 얘기입니다. 오경이는 진 선생 이야기까지 듣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갇혀있는 중국인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더 구해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마트 아저씨가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줘요. 아까 나한테 물어봤던 총알 잠깐 다시 보여줄 수 있겠나? 여기. 역시 그 문양은 반란군들이 쓰는 모양일세. 예? 총알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반란군들의 문신 모양과 똑같네. 마사카? 아마도. 오경은 저 분쟁 지역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생겼죠. 모른다며. 아까는 오경을 족밥인 줄 알았으니까요. 중국 특 능력 있는 사람은 인정합니다. 이건 이제 드립이 아니고 진짜인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짱이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일단 얘기를 뱉어 놓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정말 강하면 인정을 하긴 합니다. 대체로. 이건 실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페이커가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페이커는 중국에서 단 하루도 선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중국 팀을 꺾고 롤드컵을 우승했습니다. 롤드컵을 무려 6번이나 우승했고 그 중에서 상당수를 중국 팀을 결승에서 만나서 이긴 거고, 페이커는 롤드컵에서 단 한 번도 중국 팀에게 다전제에서 탈락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중국 팀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런 페이커가 그래서 중국에서 인기가 일황인 겁니다. 압도적으로 인기가 가장 많죠. 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압도적으로 강하면 인정한다. 요게 이제 중국 스타일이었죠. 요즘엔 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근데 왜 지네가 미국한테 안 된다는 사실은 죽어도 인정 안 함? 이번에 지면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용병들이 나옵니다. 전랑 1에서는 미국 용병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인들과 손잡고 엠약을 만들고 있다는 기상천외한 컨셉을 잡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라를 칠 때 사실을 섞는 게 속이기 쉬운 거 아시죠? 당연하지만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엠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 각지로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중국 범죄 집단이 많다는 거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나 뭐 그런데. 근데 그거 우리 안 했는데요? 여기부터 거짓말을 쳐버리면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오키오키 극히 일부의 나쁜 중국인들이 동남아에 가서 엠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퍼뜨리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게. 근데 그 배후에는 미군이 있을지도. 우리 중국은 그런 나쁜 중국인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 전랑이라는 특수부대가 그런 놈들을 잡들이 하고 있어. 근데 그런 못된 중국인을 지키는 건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미군, 미제 앞잡이 새끼들. 미군이었던 용병 새끼들은 돈 주면 뭐든지 해. 그래서 중국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일까지 해버리잖아. 이렇게 거짓말을 쳐야 아무래도 같은 중국인들도 좀 속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지. 정상적인 중국인이라면 그런 나쁜 중국인들을 지지할 리가 없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는 돈만 주면 움직이는 미군 출신 용병들이 아닌가.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전랑 1편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중국과 동남아의 어느 나라인지는 안 나옵니다. 국경인데 거기서 이제 오경이 엠약을 만드는 그 대장을 잡았어. 근데 그 대장을 구하러 오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달려오는데 총을 들고, 그 군인들이 다들 동남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소수의 나쁜 중국인이 동남아에 가서 나쁜 일을 하는 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니, 나쁜 사람 없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 나쁜 중국인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미군 출신의 특수부대원들이고 용병들이고, 이 사람들이 부리는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이야. 요런 컨셉의 동화책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럽 용병들이 나옵니다. 유럽 용병들이 아프리카에서 반란군을 돕고 있습니다. 일단 오경은 어쨌든 사람들을 구하러 찝차를 타고 내전 지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진짜 찌푸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마크를 보는데 마크가 이상해. 마크에 JEEP가 써 있어야 되잖아. 찌프 뭐 혹은 뭐 램 뭐 혹은 뭐 험머 뭐 이런 게 써 있어야 되는데 한자가 써 있는 거야. 찌푸차에. 아무리 봐도 찌푸차인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스샷을 찍어서 이거 무슨 차야? 네가 물어본 차에 대한 이야기 지금 간단하게 바로 설명해 줄게. 네가 보여준 사진상의 차량은 북경 자동차의 자동차로 보여. 한자가 북경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중국의 제품이나 뭐 중국의 위력 같은 것에 대해서 PPL이 숨쉬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핸드폰 PPL이 정말 심하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우리가 만약에 화상 전화를 한다고 치죠. 화상 전화 씬을 하는데 PPL을 우리가 삼성을 넣으면 갤럭시 폰으로 화상 전화 하는 씬이 나오잖아. 근데 이 화면을 바꿨어. 핸드폰의 화질이 아니야. 화면을 나중에 애드온을 시켜가지고 너무나 좋은 화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거 갖고 있으면 먼저 해놓고 나중에 개발해서 팔면 되니까 약간 아이덴티파이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요 북경 자동차 요 찌푸차 요것도 이 차의 위력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차로 이제 카 체이싱 뭐 그다음에 자동차 전투씬이 나옵니다. 이 차량이 다른 차하고 정말 여러 번 부딪히고 건물에 들이받고 벽을 부수고 심지어 차가 전복됐다가 다시 세우고 하는데도 겉모습이 조금 구부러지거나 부서지거나 할 뿐, 사이드 미러 같은 게 부서지기나 할 뿐 차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북경 자동차 찌푸차와 부딪힌 오리지널 찌푸차, 험머, 램, F150 등은 폐차 수준으로 망가집니다. 북경 자동차 사이코!
참고로 레인지로버라는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가 있죠. 럭셔리 브랜드죠. 그 자동차는 그냥 럭셔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 최강의 그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하죠. S클래스만큼 승차감이 좋다고 하죠. 그래서 SUV인데도 그게 이제 새로운 차가 나와서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중국의 만리장성 있죠. 수많은 계단. 그 계단을 그 차가 밑에서부터 제일 위에까지 999계단인가를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약간 레드불스러운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해서 큰 효과를 얻었고, 중국의 모 자동차 회사도 똑같이 따라서 우리도 거기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고 당일이 되어서 차를 출발시켰고요. 차는 와리가리를 치면서 만리장성을 상당 부분 훼손시키고 차가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굴러서 내려오는 좀 희대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형 중국 나르야? 확실히 대답은 못하겠다. 진짜 뭐만 하면 나르나르 거리냐 이래가지고. 근데 의심이 되긴 해. 아무튼 진 선생이라는 사람은 알고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었고요. 특히 지금 아프리카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병 이름이 아마 쿠루나? 쿠루나인 것 같아요. 쿠루나라는 전염병이 현재 아프리카에 돌아서 중국 의사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진 선생을 구해와야 합니다. 하지만 반란군들이 실수로 진 선생을 죽여버려요. 잘못 맞춘 거긴 한데 총을 쏴서 총 맞고 죽어버립니다. 반란군한테 점령당해 있는 이 병원에 한 자동차가 2층 높이에서 벽을 뚫고 자연스럽게 착지합니다. 보통 벽을 들이받고 뭐 뚫었다 쳐도 2층 높이니까 차가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데, 아니 이대로 탕탕 착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경 자동차니까. 엄청난 기술력. 이 차로 사람들 몇 명을 들이받고 내려서 전투를 치르고 총으로 쏘고 연명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반란군들을 대부분 제압해내고, 이곳에 있던 진 선생 수제자 의사, 그 다음에 진 선생이 자기가 딸이라고 한 흑인 소녀, 이런 식으로 몇 명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제 이 장면 포함해서 앞으로도 이 북경지프가 총을 많이 맞아요. 근데 실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방탄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이 나올 때 방탄차라고 총으로 쏴도 안 뚫린다고 진짜 총으로 쏴서 막 실험해보고 했잖아. 사이버 트럭보다도 더 총에 대한 내구성이 좋습니다. 저는 진짜 이 북경 지프가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만 된다면 맥라렌을 팔고 반드시 사고 싶은 정말 최고의 차입니다. 어쨌든 오경은 지프차를 타고 사람 몇 명을 구해서 열심히 빠져나오게 되고요. 빠져나오다가 차가 한번 전복이 되는데, 차가 전복된 곳이 하필이면은 전염병 때문에 희생당한 분들의 시신을 모아놓은 곳이었고, 오경이 그 시신을 만져버립니다. 만졌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의사랑 같이 왔으니까 이 여자 의사가 예쁩니다. 손을 여기였죠 하면서 이렇게 좀 치료를 조금 해주는데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왠지 전염병에 걸린 것 같아요. 코로나에. 반란군의 대장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진 선생이 죽어서.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이 반란군 대장은 대장이 아니었어요. 부대장이었어요. 원스타입니다. 투스타인 진짜 반란군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이 현재 코로나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식도 없이 병실에 누워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고칠 수 있는 진 선생을 살려서 납치를 해와야 되는데, 이 빡대가리 유럽 용병 새끼가 실수로 따발총 갈겨서 진 선생을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반란군 대장이 아니라 반란군을 돕는 유럽 용병이 바로 마블 세계관의 럼로우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3분 정도 라이벌 관계를 가졌었던.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움을 좀 토로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액션은 확실히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오경 배우 정도로 액션씬을 소화할 수 있는 남자 배우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조연급으로 혹은 엑스트라로 나오는 이 액션 전문 배우들이 보니까 아마 헐리우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헐리우드에서 스턴트를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 수준 자체는, 그러니까 육체 액션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형,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숙주가 대장이라고, 나물도 아니고 숙주를 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돈은 근데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진 선생을 구하진 못했지만 진 선생의 수제자 여자 의사 한 명과 진 선생이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자기 딸이라고 거짓말까지 친, 딸 아닙니다. 근데 거짓말 친 소녀까지 데리고 이제 오경이 아끼는 소년의 엄마를 구출하러 떠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여의사는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대사관으로 먼저 가자고 떼를 씁니다. 거기 미 해병대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오경이 물어봅니다. 미 해병대가 최강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하죠. 근데 왜 구경만 하죠? 여자 의사가 조금 자존심 상해합니다. 어쨌든 대사관에 알렸으니 그곳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온대요? 난 왔는데. 어떤 식으로 알렸죠? 트위터에 올렸으니까 봤을 거예요. 트위터. 오경이 자꾸 미국을 내려치게 하자 여자 의사가 좀 화가 났고요.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에서. 그래서 무슨 삐진 여자친구처럼 오빠 나 차 세워줘. 차 세워달라고. 여기 지금 다리 위야. 차 세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프리카에 지금 뭐 밀림 한가운데인데 차를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줍니다. 문을 열고 진짜 삐진 여자친구랑 똑같이 이렇게 내렸는데 앞에 사자가 얼룩말을 먹고 있습니다. 요걸 좀 CG로 할 만하잖아요. 사자가 얼룩말 먹고 있는 거. 뭐 중국 CG 잘 쓰니까. 그리고 어차피 CG 많이 쓰는데 CG 티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쓸만한데 씨발 진짜 리얼로 얼룩말을 먹고 있습니다. 조금 징그러워요. 그래서 얼룩말의 배 쪽을 막 먹고 있어요. 사자 여러 마리가. 그래서 여자 의사는 다시 차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애기 엄마를 구하러 한 공장에 갔습니다. 왜 CG 안 했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쉬운가 봐. 어차피 아프리카니까 사자 많으니까. 형 마포호야? 마포호. 세 보이긴 해. 그 공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무장하고 있고 알고 봤더니 이 공장의 사장이 중국의 한 재벌 3세 같은 애입니다. 젊은 애인데 밀덕이에요. 밀리터리 덕후야. 그래서 얘는 군인이 아닌데 중국 군복을 입고 총을 차고 난리 영영 브루스를 떨고 있습니다. 오경이가 와서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새끼가 누가 누굴 구해? 하면서 나옵니다. 너 뭔데? 라고 얘기를 하니 오경이는 나는 전랑 특수부대 인원입니다 대답을 하고요. 아프리카에 그딴 게 통할 것 같아? 내가 지켜. 기싸움을 좀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애기 엄마를 만나서 애기 엄마는 굉장히 좀 풍채가 좋으세요. 빅맘이에요. 그래서 애기 엄마를 구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 공장에 중국인을 포함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100명도 넘어요. 그리고 오경 성격상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가기가 좀 어렵겠죠. 여기 사장인 젊은 놈 말고 약간 김의성 배우가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이 부사장 역할 아저씨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어쨌든 중국 특수부대가 우리를 구하러 왔으니 우리는 일단 여기를 떠납시다. 여기 중국인은 많지 않잖아요. 맞죠? 특수부대가 우리 구해줄 수 있죠? 오경이 사실은 군하고 협조가 돼서 내가 이곳 위치를 알렸으니 몇 시간 안에 헬기가 올 겁니다. 그 헬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헬기는 몇 대 나오죠? 한 대요. 하니까 갑자기 김희성 아저씨가 이 새끼 울렸어! 사람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너 여기, 너 여기, 너 여기. 아프리카 사람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한쪽에 모으고 한쪽에는 중국인들만 모아요. 소수입니다. 이 사람들만 헬기를 타고 도망을 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경이가 그걸 두고 볼 리가 없죠. 아니, 우리 중국인은 인종,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함께 떠날 겁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중국인 이 대형의 말 한마디에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헬기가 한 대 올 건데 이 100명이 넘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건지 작전에 대해선 단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구해줄지, 어떤 작전을 쓸지, 어떤 생각인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그냥 우리 중국은 여러분 모두를 구할 겁니다. 소리 지르자 다들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출발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사실 꽤 능력 있는 군인이 한 명 있긴 있었어요. 나이가 좀 많은 분이고요. 그러니까 퇴역 군인. 이건 전랑 1때도 나왔던 건데 중국이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훨씬 더 세대 문제가 좀 커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르고 중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하고 이제 세대 갈등도 엄청나게 심해. 그래서 전랑 1때도 오경 세대의 사람들과 오경 아빠 세대의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선택을 했지만 다들 애국 선택을 했다라면서 이제 국뽕을 넣었고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경 아빠는 안 나오고 어떤 퇴역 군인 아저씨와 할아버지 중간쯤 되는 약간 영 40도 아니고 영 50 정도 되는 아저씨를 넣어서 세대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 중국 애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좀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오경이 한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당신 솜씨인가요? 어떻게 알았지? 걸음걸이, 표정, 주위를 자꾸 살피는 그런 습관, 군인 출신인 거 아까부터 눈치챘습니다. 날카롭군. 전 중국 인민 서남지역 14단 정찰 대장 장장경 멸공!
아저씨가 먼저 경례를 박습니다. 오경도 그의 뒤질세라 전랑 특수부대 동남지역 특공대 오경 멸공 서로 경례를 주고받습니다. 중국인데 왜 자꾸 멸공을 제가 군대를 제 군대 경례 구호가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오해 없으시게. 스미마센 데시다. 제가 군대에서 멸공으로 경례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러 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충성이나 단결로 해야 되는데 이기자로 해줘. 오케이. 여자 의사는 오경한테 반했는지 몰래 카메라로 오경을 좀 사진을 찍고 있네요. 하지만 오경은 목에 걸려있는 총알에 입을 맞추며 전 여자친구를 회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파티장에 이렇게 내일이면은 이제 중국 군함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 희망에 젖어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위로 드론이 한 대 날아듭니다. 세계 최강 중국 드론입니다. 아프리카 반란군들도 유럽의 용병들도 안 쓰고는 못 베기는 세계 최강 군사용 중국 드론. 중국 드론이 따발총을 갈기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퇴역 군인인 아저씨가 드론들을 격추시키기 시작했고요. 오경도 드론을 격추시키기 시작했고요. 여기 반란군들을 서포트하는 유럽 용병들이 쳐들어왔지만 오경한테는 잽도 안 되죠. 두 명이서 사실상 한 50명 이상 죽이는 것 같아요. 싸움 참 잘해. 다른 나라도 다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걸 오직 중국만 가능하다고 중국만 가진 것처럼 난리누. 그럴 수 있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경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우면서 정의 구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사카, 전염병, 코로나에 감염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 개밥들인데 오경도 막 상처를 입기 시작하고 막 칼도 한 대 맞고 난리가 납니다. 이 코로나에 걸려서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요. 그래서 오경을 포함해서 이 사람이 큰 위기에 닥쳤는데 오경 사실상 여기서 죽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포위돼서 걸어오면서 이제 총만 땡기면 끝나. 오경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 폭죽 같은 게 하나 터집니다. 지금 몇 개가 더 터집니다. 럼로우가 아이씨 내가 할게 하면서 총 쏘러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안 돼! 럼로우 안 돼! 퇴각 명령이에요. 긴급 퇴각 명령입니다. 퇴각을 해서 보니까 반란군의 리더가 중국인 죽이지 말라 그랬지! 중국인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럼로우는 개빡쳐서 반란군의 리더를 죽여버립니다. 오경 몸평 좀. 오경 전랑 1에서는 별로였는데 전랑 2에서는 몸 좀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반란군 용병들이 물러갔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장의 인부들 막 왈가왈부가 일어났는데 김희성 아저씨가 본성을 못 버리고 정치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경 이 새끼 물렸어! 손 좀 봐! 실제로 전염병 걸렸죠. 그리고 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 있어. 뭐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 이 새끼 제일 처음에 있던 그 해변 거기에서 사람 엄청 죽었지. 이 새끼 진 선생 찾으러 갔는데 진 선생 죽었지. 네? 이 새끼 우리 구해준다고 여기 왔는데 여기 우리 친구도 지금 몇 명이 죽었어. 많이 죽었지. 네? 이 새끼 주변에서는 항상 살인사건이 일어나. 이것도 톰 크루즈 007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이제 톰 크루즈가 MI7이냐?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도 만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했는데 톰 크루즈의 여자친구들은 항상 위험에 빠지거나 죽게 되죠. 그래서 외롭게 특수 요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차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김희성이 이 오경을 내쫓자 이겁니다. 오경만 없으면 우리가 공격을 안 당한다. 그래서 오경을 내쫓기로 다수결로 결정이 되고요. 여자 의사가 나도 같이 가겠어요. 따라 나서고 진 선생이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소녀도 같이 길을 나섭니다. 오경, 여자 의사, 아프리카 소녀 이렇게 3명. 북경 지프차를 타고 길을 떠나고요.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운전을 해서 가다가 오경이 너무 부들부들 떨면서 힘들어해서 근처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 의사가 소녀에게서 혈액을 조금 채취한 다음에 오경한테 놔줍니다. 사실 이 소녀는 당연히 진 선생의 딸이 아니고요. 진 선생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었는데 항체를 가지고 있던 이 소녀의 혈액을 이용해서 연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 선생이 죽어버렸고 진 선생의 제자는 이 소녀의 피를 이용해서 오경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참고로 이 스토리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의 스토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한테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전랑 1이든 2든 어떤 내용을 차용해서 썼는지 전부 다 될 수 있을 정도로 전랑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어디서 본 것들입니다. 오경이 떠났지만 당연히 이 공장에 다시 반란군이 쳐들어왔고요. 대항을 할 수가 없죠. 오경은 동굴에서 백신을 맞고 그러니까 소녀의 피를 맞고 깨어나서 우리 이대로 가지 말고 공장 사람들 다시 구해줍시다 마음을 바꿉니다.
참고로 오경이 쓰러진 후라 오경의 혈액형이 어떤 건지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여자 의사는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죽으니까 그냥 소녀의 혈액을 채취해서 오경한테 찔러서 넣어버리거든요. 뭐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혈액을 다른 사람한테 뭐 주입할 일은 없겠지만 혈액형을 물어보지 않고 하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경은 어차피 무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역시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오경은 지금 맨몸으로 나와서 총 하나 없어요. 총 하나, 칼 하나 없어. 그래서 아프리카 초원에서 나무 같은 걸 베서 활을 만들고 있습니다. 활도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크로스보우를 만들고 있는데, 크로스보우에 이거 뭐 시위냐, 이게 뭐지? 그 줄이 달려 있잖아요. 활을 쏘려면 당연히 탄력 있는 줄이 있어야 되잖아. 그 줄을 전투화 끈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전투화 끈에 탄력이 없는데 이걸로 화살이 나가? 어쨌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 촉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죠. 누구예요? 무슨 말이죠? 항상 분신처럼 목에 걸고 있는 그 총알, 전 여자친구인가요? 맞군요. 말하고 싶지 않소. 부러워요. 뭐가요? 그 여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생각할 정도로 사랑받다니 여자로서 부러울 수밖에 없군요. 오글거려 뒤지는 줄 진짜. 이렇게 화살을 다 만들고 나서 아프리카 소녀가 갑자기 화살을 딱 챙겨가더니 뭐 하는 거야? 선인장 같은 식물이 있었는데 거기를 칼로 이렇게 착 베보니까 흰 국물 같은 게 나왔어요. 그걸 화살촉에다가 이렇게 묻히더니 네. 오경이 눈치를 깝니다. 독이구나. 포이즌? 야! 독을 묻힙니다. 나무가 탄력이 있으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활이 아니고 크로스보우거든요. 활은 네 말대로 나무가 크니까 이 활의 탄력이 좀 있으면 이 줄의 탄력이 부족해도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살상력은 없을 것 같지만, 크로스보우라서 나무가 이만해요. 한 뼘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어떻게 나가냐는 거야 대체. 어쨌든 오경은 손수 제작한 독 크로스보우를 메고, 요거는 톰레이더를 좀 차용한 것 같습니다. 혹은 젤다의 전사. 크로스보우를 가지고 공장에 침투를 하고요. 이 공장은 당연히 반란군의 용병들이 전부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을 보고 있어요. 오경이가 거의 뭐 슈퍼 솔저처럼 다다다다 뛰어가더니 크로스보우를 슉 날리니까 그 얇게 만든 화살이 목에 박혀요. 픽! 갑자기 거품을 불더니 쓰러져서 죽습니다. 중국이 최초로 개발한 몸에 침투하고 나서 0.5초 만에 사망하는 독 같은 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야 돼요. 보통 이제 살상력이 최강이라고 하는 코브라나 킹코브라나 방울뱀 같은 독도 물리고 나서 이제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사망하게 되는데, 오경이 현재 선인장에서 채취한 독으로 쏘고 있는 화살은 맞고 0.5초 만에 눈깔이 뒤집히고 거품을 물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오경은 이 독 화살 등을 이용해서 보초 서고 있는 인원들을 뭐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요. 여기 원래 있던 군인 아저씨 있지, 그 아저씨도 활약을 하면서 이곳을 다시 탈취하게 됩니다. 총 같은 것도 좀 챙기고 해서, 여기 공장 사장이었던 재벌 3세 젊은 애 하나 있죠. 얘는 좀 허당입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이광수 님이 연기를 하시면 어울릴 만한 캐릭터. 오경이라는 에이스, 그 다음에 퇴역 군인 한 분 있어. 요 두 명은 싸움 잘한다 쳐. 요 한 명, 공장 사장은 완전 헐랭이거든요. 총도 사실 쏴본 적 없고 비비탄 총 쏘고 이런 애였는데, 갑자기 애국심이 폭발하자 전투력이 강해져서 요 세 명이서 모든 이 반란군을 해치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무슨 작전이 있죠? 퇴역 군인도 물어봅니다. 전랑이라면 이럴 때 어떤 작전을 쓸 것인가? 씩 웃더니 이 세 명이 AK-47 소총 2자루 씩을 챙겨들고 세 명이서 총을 겨누고 그냥 달려서 돌진을 하며 눈앞에 보이는 모든 적을 사살합니다. 상대의 총알은 모두 피하고요. 오경의 작전은 간단합니다. 우리 세 명이서 두당 30명씩만 죽이면 됩니다. 상대의 총알은 피하시고요. 우리의 총알은 박아 넣으시면 됩니다. 작전을 지시하고요. 정확하게 이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은 한 대도 안 맞고요. 상대편만 다 맞고 대충 3대 100 싸움을 이겨냅니다. 참 잘해. 100명 정도의 반란군 용병들을 또 해치웠고요. 놀라운 기능에 샤오미 핸드폰으로 이 반란군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엔에다가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으로부터 중국 군 개입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기가 도착을 했고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들만이 헬기에 태워서 먼저 피신시키려고 했는데
무언가에 맞고 헬기가 추락합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고요. 크게 다치기만 합니다. 탱크가 왔습니다. 반란군의 탱크 부대가 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고요. 탱크 한 10대 정도가 왔습니다. 아무리 슈퍼솔저 오경이라도 탱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 탱크가 정말 악랄한 게 그냥 사람들을 막 밟고 지나가면서 막 죽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경은 탱크 위에 뛰어 올라타서 딱공을 열고 반란군들을 죽이고 탱크 한 대를 탈취했고요. 여기 중국 3인방이 그 탱크에 타서 다른 탱크들을 사냥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어째선지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상대 탱크의 뒤를 잡고 후면 추격을 통해서 상대 탱크를 계속해서 격추시킵니다. 저도 월드 오브 탱크였나? 그런 게임 같은 건 안 해보긴 했지만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라는 게임을 하면 탱크가 굉장히 중요한 유닛이고 어느 정도 사실성을 반영해서 정면 장갑은 두껍고 측면은 얇고 후면은 가장 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면에서 탱크끼리 싸우면 포탄이 튕겨 나간다든지 하게 되고 항상 측면이나 후면을 잡고 공격해야지 상대 탱크를 해치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짱크루즈 뭐든지 잘하는 최고 짱 오경이는 탱크 운전도 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존나 잘해서 항상 뒤를 잡고 모든 탱크를 다 격추시킵니다. 아무튼 거의 모든 탱크를 격추시켰는데 마지막으로 탱크를 격추시킬 때 우리 쪽 탱크도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상대 럼로우는 새 탱크를 타고 나타납니다. 오경은 탱크 앞에 서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빠큐를 날립니다. 럼로우는 화가 너무 나서 오경을 밟아버릴 기세로 탱크를 몰고요. 그 시간 동안 퇴역 군인하고 공장 사장이 탱크에다가 배에 닷 같은 거를 연결하고 쇠줄을 기둥에다가 뱅글뱅글 묶습니다. 오경이 탱크를 유인하듯이 탱크를 빨고 있는 거죠. 탱크가 최대 속도로 전진하고요. 닷에 걸려서 줄이 걸려서 탱크가 가다가 푹 해서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제 다크 나이트에서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뒤집는 장면을 그대로 차용한 것 같습니다. 탱크가 전복됐지만 럼로우도 죽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총격전이 시작되고 당연하지만 우리 주인공 오경과 럼로우의 1대1 맞다이가 시작됩니다. 오경이 조금 밀리게 되고요. 럼로우가 총알을 쐈는데 그 총알이 참 운이 좋게도 오경이 이 방탄 조끼도 입고 있었고 그 방탄 조끼 앞에 스톤 같은 걸 여기다가 넣었었어요. 여기에 총알이 박힌 거야. 이렇게 오경이 하다가 그 총알을 보게 됐는데 내 목에 걸려있는 총알하고 모양이 똑같았어요. 방금 박힌 총알이니까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오경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총알을 빼서 비교를 해봤더니 같은 총알 문양입니다. 오경이 화가 너무너무 났습니다. 참고로 오경은 화가 날수록 전투력이 강해집니다. 사이어인처럼. 근데 참 불운하게도 옆에서 무언가가 터지면서 되게 무거운 물체에 돌벽 같은 거에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다섯 개 떼. 근데 허벅지가 깔려서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오경이 거기에 깔려 있으니까 적들도 얘를 못 봐.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라도 알려야겠다 싶어서 샤오미 핸드폰을 꺼내서 전면 카메라로 막 찍었어. 이 화면이 라이브로 항공모함에 송출되고 있고요. 이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반란군한테 살해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인정이 많은 중국군 병사들이 엉엉 눈물을 흘립니다.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 하면서. 그 다음으로 위구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장에 대한 비디오가 나오는데 재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티벳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웬일인지 또 재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유엔으로부터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선장님, 대장님 미사일 발사 준비를 시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요. 오경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무거운 거에 깔려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밀어봐도 꿈쩍도 안 합니다. 하지만 오경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경 옆을 어떤 군인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오경이 그 반란군의 다리를 잡습니다. 그 반란군이 걸어가는 힘을 이용해서 오경은 무거운 물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오경이 아무리 벤치프레스를 해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 철제 벽 같은 거에 깔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오경. 하지만 옆을 걸어가고 있던 어떤 사람의 발목을 잡자 걸어가는 추진력을 이용해서 오경은
무거운 물체에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물리법칙이 이용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걷는 힘은 수백 킬로그램보다 강력합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 영화를 뭐 당연히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 직전 장면이 어쨌든 반란군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냥 막 갈겨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순간적으로 좀 집중을 했나 봐. 불쌍하니까. 근데 내가 이 장면을 보고 저추진용으로 나와진다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꺼냈는데 아 오빠 그런 말 좀 하지 마. 아 왜? 아 나 방금 집중하고 있었는데 오빠 때문에 이제 다시 웃겨졌잖아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저추진력으로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이제 반란군 뒤졌어요. 오경 나왔어요. 오경이 반란군을 이제 하나하나 주워 패고 있고요. 뭐 그냥 뭐 10초에 한 명씩 죽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개입을 허가합니다. 해군 대장님이 발포하라! 군함에서 수많은 미사일이 발사되고요. 이게 진짜 되나 싶은데 정확하게 반란군들한테만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이게 되나? 이거 되는 거야? 일단 탱크들한테 떨어진 거는 내가 이해하겠어. 그런 기술이 있죠. 미사일을 쏘는데 좀 쓸데없는 데 떨어지면은 아깝잖아. 미사일 가격이 수지 타산이 안 맞잖아. 그래서 탱크만 요격하는 기술은 있을 것 같아 왠지. 근데 적군이 모여있는 곳에만 떨어져. 이게 돼? 정밀 타격이 이 정도로? 왜냐면 여기 반란군하고 인질들하고 민간인하고 아프리카 사람 중국 사람 엄청 막 혼재해 있거든. 됨. 근데 이 미사일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요. 그냥 반란군한테만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정말 정확하게. 어쨌든 뭐 주인공하고 럼로우는 다시 1대1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럼로우가 좀 밀립니다. 오경이 얘기하죠. 이 총알 본 적 있냐? 럼로우가 씩 웃죠. 네 여자였구나. 좋은 여자였지. 오경이 개빡돕니다. 존나게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하지만 오경한테는 안 되죠. 럼로우가 치사하게 이제 칼을 꺼내서 오경이 꽤 큰 상처도 입지만 결국 제압을 해내고 목에 있는 이 총알 있죠. 이 총알을 주먹에다가 끼우고 이걸로 럼로우의 숨통을 끊어냅니다. 이제 오경도 중간에 한번 위기에 봉착해요. 럼로우가 칼로 오경의 여기 가슴 근육 쪽을 칼로 찔러가지고 막 비비고 있거든요. 오경이 막 아파하니까 여기 아프리카 인질들이 제발 전쟁을 그만둬요. 싸우지 말아요. 소리를 막 질러. 오경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구해야 되는데 럼로우가 얘기합니다. 자, 봐. 너는 겨우 졌단 사람들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야. 저들 때문에 네가 죽는 거라고. 그럴 가치가 있나? 오경이 답합니다. 난 저들을 위해 존재한다. 몸에 박혀있는 칼을 팍 뽑아냅니다. 근데 아직도 럼로우가 잡고 있죠. 목을 찌르려고 하자 오경이 그 손목을 잡습니다. 힘싸움이 시작됩니다. 럼로우가 무언가를 상징하는 듯한 대사를 내뱉습니다. 럼로우는 유럽 사람입니다. 너희는 우리한테 안 돼. 받아들여. 인정하라고. 오경이 대답합니다. 아직도 그 소리야? 언제적 얘기야? 하면서 럼로우의 팔을 뿌리치고 올라타서 럼로우를 해치웁니다. 뭐 제가 제대로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럼로우는 하필이면 유럽 용병이고 오경은 중국 군인인데 럼로우가 아마도 유럽을 대변하는 듯하게 중국 너네는 우리 유럽한테 안 돼. 너네 후진국이잖아. 라고 대사를 친 걸로 보이고 중국은 언제적 얘기야. 라고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란군을 전부 해치우고 이제 차를 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군함 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총알과 폭탄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해요. 저 앞에 조그만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반란군과 정규군이 크게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길이 나 있는데 그 길 사이로 뭐 왼쪽은 정규군, 오른쪽은 반란군이 서로 막 총알을 퍼붓고 있어요. 근데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도시요. 저기를 뚫고 갈 수는 없어. 어떡하지? 오경이 갑자기 일어나서 찌푸차 위에 섭니다. 북경 찌푸차 위로. 다들 총을 버리세요. 예? 저 총을 버리라뇨? 내 말 듣고 총 버려요! 사람들이 일단 총을 버립니다. 바닥에 다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총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하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5성 홍기를 꺼냅니다. 중국의 국기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것은 궁극기를 쓰겠다는 겁니까?
오성 홍기의 끝부분을 팔에다가 살짝 감고 오경이 차 위에 올라가서 오성 홍기를 드높이 듭니다. 여기 지금 오성 홍기가 달려 있는 거예요.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국기가 펄럭거리고 있어요. 출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안심을 합니다. 우리가 지프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뭐 무슨 바주카포를 들고 가봤자 안심이 안 됐어. 하지만 중국 국기 뒤에 이런 안전함을 느끼며 정규군과 반란군 사이로 유유히 FSD를 이용해서 테슬라보다 뛰어난 북경 자동차의 FSD를 이용해서 지나가게 되고요. 정규군과 반란군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중국 국기다! Hold your fire! 사격 중지! 다들 총 내려! 중국 국기다! 정규군과 반란군은 사격을 멈추고 중국 국기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중국 국기를 향해 총을 겨눌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서 해안가 안전한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해외여행 필수템. 참고로 중국 여권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외 동포가 위험에 처하면 외면하지 마라. 기억하라. 당신 뒤에는 최강의 조국이 있다는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이거는 이동진도 별 5개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6개. 오성 홍기지. 별 5개. 강제 명예 중국인인 적자일스도 뽕에 차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형 우시 꽝뿌시 부분에서 눈물 찔끔 났어. 히어링 좀 되는구나. 형 오송홍기 맞지? 전랑 장르가 코미디 아니네? 다큐멘터리라고 봐야죠 이건. 약간의 픽션이 MSG가 들어간 다큐멘터리. 이숙캠 전랑 뭐가 더 보기 힘든가요? 이숙캠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자기가 우주 최강인 줄 아는 남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아내. 혹자 마켓에서 오성홍기 구매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중국인 몇 표가 저걸 진지하게 뽕차오를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전랑2가 끝날 때, 전랑1이 끝날 때 전랑2로 돌아옵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전랑2가 끝날 때 전랑3가 돌아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전랑3가 아직까지도 못 만들어지고 있죠. 5년이 넘었는데 이제 오경 씨가 나락을 갔거든요. 나락을 간 좀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좀 저처럼 싸가지가 없어지고 좀 그런 게 좀 컸다고 해요. 그래서 오경 씨에 대한 밈이 생겨버렸어. 오경을 놀리는 밈. 오경 씨가 어느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대강 지금 중국 사람들은 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오경 씨는 전랑으로 돈을 좀 많이 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세요. 이러니까 오경이 약간 살짝 화났어요. 화나서 제가 당신한테 묻겠습니다. 당신은 탱크에 치여본 적이 있나요? 밧줄에 묶인 채로 바다에 내던져 본 적이 있나요? 자동차에서 60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나요? 탱크를 몰아봤나요? 비행기를 몰아봤나요? 차 위에 서서 자랑스러운 오성 홍기를 흔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만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질투합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나에 대한 조롱을 하겠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리얼 월드로 돌아가서 탕핑족을 하겠죠. 대충 이런 인터뷰를 해서 중국에서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오경을 놀리는 게 하나의 놀이가 되어버렸을 정도로 오경이 완전 나락에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 전랑 1, 2를 보고 진짜로 오성 홍기를 들고 다니면 전 세계 어디에 가든 대접을 받고 안전한 줄 알고 중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나 후리패스고 중국인은 어딜 가든 세계 평화를 지켜주는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줄 알고 중국의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미국으로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오성 홍기나 중국 여권 등을 보여주는 리액션을 찍어서 이 비리비리 업로드를 했는데 어딜 가든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인종차별받고 욕먹고 심지어 맞기도 하고 이래서 오경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중국 국기 보여줬더니 꺼지라고 했다. 창가칭 그런 거 했다. 인종차별당했다. 나는 몽골에서 맞았다. 몽골 씨름하는 형들이 와서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존나 팼다. 이런 것들 인증이 올라와서 난리가 났었죠. 그게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몇 년 전까지는 진짜로 이런 걸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많이 했던 게, 우리나라도 당했던 게 뭐예요? 한복도 뭐 지그네 거다, 김치도 뭐 자기네 거다, 한국 못 산다, 뭐 거지 나라다, 수박 그 하얀 부분밖에 못 먹는다, 얘들은 한 달에 한 번 고기도 못 먹는다, 젊은이들 실업률이 무슨 80%다, 직장이 없다,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중국이 살기 좋고 한국이 살기 안 좋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한국이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우긴다더라 라고 하는 섀도우 복싱, 씨발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소문도 들어본 적도 없어.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일부러 싸움을 붙이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하지만 좀 경제 위기가 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좀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싶을 때 적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 적을 함께 힘을 합쳐서 공격합시다 라는 마음을, 이제 애국심을, 국뽕을 이용해서 그 힘으로 이제 정권을 잡고 있으려고 하고, 이건 사실 중국만 하는 거 아니고 미국도 조금 했었죠. 미국도 러시아가, 소련이 사실 그렇게 강한 상대가 아니었는데 되게 강한 것처럼 포장하고 엄청나게 위협적인 것처럼 막 과장을 많이 하고, 특히 영화에서 그런 선전을 많이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강해져야 되고 미국이 세계 평화 질서를 지켜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믿게 됐고. 근데 차이는 좀 있긴 하죠. 미국은 실제로 그걸 한 거고 중국은 뭐 실제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그랬고, 이제 중국도 그런 국뽕이 좀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미국과 싸우는 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자국민들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됐던 때가 콜라 시즌이었던 것 같고, 뭐 인권 유린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거 지나고 나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고 다 귀가 뚫려 있으니까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중국은 실제로 지금 젊은이들 실업률이 40% 정도 됩니다. 2명에 1명이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직업을 갖고 싶어도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하죠.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직업도 아닌데, 뭐 TO 하나 뜨면은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막 1000명, 2000명씩 몰려버리니까. 그래서 북경 대학 나오고 뭐 어디 뭐 스탠퍼드 대학 나오고 이런 뭐 아이비리그 대학 나오고 뭐 이런 엄청난 수재들이 막 공무원 하려고 막 신청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탈중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한국으로도 꽤 많이 왔고, 일본으로도 많이 갔고, 미국으로 많이 갔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쿠팡 같은 데에 중국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쿠팡 코리아 이쪽에도. 근데 그게 중국 사람들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데 돈을 조금만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진짜로 엄청나게 많다고 하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우리나라 개인정보 3천만 명치를 가지고 이제 날라버렸죠. 그 나른 것도 심지어 갖고 나른 것도 아니더만, 그냥 일 그만두고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그 서버 관리자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뺐더만. 그거 원래 차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중국은 부동산 증여세 없음. 자기 게 아닌데 뭔 증여세가 있어. 어차피 나라 건데. 자기 집이 없어, 자기 땅도 없고. 일이 왜 줄었을까 중국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나라가 계속 발전할수록 일이 점점 고급진 일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일자리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람은 많고, 그다음에 중국이든 뭐 우리든 뭐 다들 공부를 많이 시켰고 다들 대학교 많이 보냈고 이래서 고급 인력들이 많이 생겼는데 고급 일자리가 그렇게 많아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올해 초에 막 이때 막 찾아보면서 작년에 막 이럴 때 중국 거 잠깐 올렸을 때 난 진짜 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중국 최고 막 이런 거 막 뽕에 취해가지고, 현실은 완전 시궁창인데. 그러니까 탕핑족 생겨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잖아요. 거기서 많이 소개되는 게, 또 우리나라에 그 중국 거 소식 알려주는 어떤 유명한 분 있잖아요. 대형 유튜버. 그분 거도 봐도 아니 그냥 사지멀쩡한 애인데 청년 양로원 같은 데를 들어가요. 노인 양로원 같이. 거기 들어가서 뭐 한 달에 뭐 25만 원인가 뭐 그렇게 내면 하루에 한 끼 밥을 준대. 그럼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중국도 와이파이 이런 건 잘 되니까 와이파이로 그냥 하루 종일 인터넷하고 저기 핸드폰 게임만 하고 요것만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만 딱 일한대. 이제 중국에서 뭐 이런 전람 같은 것도 엑스트라 같은 거 엄청나게 동원이 되잖아요. 뭐 삼국지 같은 거 만들어도 막 엑스트라 막 수천 명 쓰고 이러니까 저기는 거기 가서 하루 일하고 일당 받으면 이제 그걸로 맛있는 거 한 번씩 사 먹고, 뭐 짜장면 한 번씩 사 먹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취직하고 싶은 마음 자체도 아예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나마 이 사람들은 좀 나은 편이고,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일단 시골에서 나름대로 이제 집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부도 꽤 했어. 근데 지방에서는, 중국은 도시하고 뭐 북경하고 시골하고 이 급여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대도시로 일단 왔는데 취직은 안 되지. 취직을 만약에 한다 해도 내가 버는 돈의 막 80%를 월세로 내야 돼.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중국은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걔한테 얼마를 주든 뭐 불법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뭐 아니면 법이 있는데 안 잡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셀프로 영상 찍어서 막 울면서 영상 올리는 거 저도 되게 많이 봤는데 뭐 제가 학벌이 어떻고 몇 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우등생이었고 막 이런데 뭐 어디 도시에 와서 취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60만 원이에요. 근데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이러면서 2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출퇴근하는 차비도 안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 2시간씩 출퇴근을 하고 막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울어. 내가 이러려고 막 공부를 했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취직도 못한 사람들은 길에서 자는데 길에서 자다가 이제 공안한테 걸리면 나 처맞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서 자지도 못하고 그 외곽 지역으로 나오면 중국도 버려진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짓다가 만 건물 그런 데서 막 자요. 우리 같으면은 그 폐가 체험 같은 거 할 만한데 막 그런데 내가 본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는 그 어디 자연재해 같은 게 일어나서 건물인데 건물이 쪼개져 버렸어요. 이렇게 건물이 쪼개졌는데 여기 층이 있잖아. 이렇게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서 막 자는 거야. 그래서 뭐 외신인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주무시냐 이러니까 잘 데가 없대. 그렇다고 여기서 자냐 이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비랑 바람은 막아준다면서 그 시멘트 구멍난 그 흠으로 들어가서 자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전 존나 불쌍했어 진짜.